한미사이언스 충격적인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손절 못하신 우리 한미사이언스 주주님들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미사이언스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미사이언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지금 월가 황소가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분 싸움에 대한 이슈와 전망,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잡아드릴 것이니 자, 한미사이언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뿐만 아니라 한미사이언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장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 분석으로 급등주를 발굴하는 월가 황소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이 월가 황소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만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미사이언스 분석 드리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핵심은 경영권 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과 현재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미사이언스로부터 촉발되는 경영권 싸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면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월가 황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의 시작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자인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에 모녀와 형제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은 모녀 측에서 쏜 상태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외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현재 제기한 상태고요. 주주열람 등사는 회사 주주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보유 주식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확인했을까요? 당연히 주총에서 표대결을 앞두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주 명부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11월 28일 임시주총 표대결에서 모든 것이 결판이 나는 것이죠. 11월 28일 임시주총에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상정이 돼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동국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도 들어가죠. 현재 5대4로 형제 측이 우위에 있는 이사회 구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바꾸는 모습은 5대6으로 3자 연합의 우위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사 선임 안건은 주총 출석 의결권에 과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자, 11월에 임시주총이 무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3자 연합의 제안이 모두 의결되지 않는다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무대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2월 19일에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으로 이 싸움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도 이때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표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소액주주 연대의 선택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휘청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날이 바로 금요일 급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 연대가 3자 연합을 지지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3자 연합은 임씨 형제들보다도 지분이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연대가 3자 연합을 지지 선언을 하면 이 경영권 분쟁의 다툼의 방향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시장은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 연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약 2.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가 하락이 있고 난 후에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연대는 태세 전환을 합니다. 주가가 급락한 후에 화상회의를 긴급하게 개최를 했는데 그 결과 소액주주 연대의 대주주연합 지지를 철회한 것이죠. 대주주연합 지지 선언이 주가에서는 경영권 분쟁 재료 소멸로 해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2%밖에 되지 않은 소액주주가 도대체 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올해 2024년 3월에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녀와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이 한 차례 있었는데 이날 표대결로 판가름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 측이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사주 일가의 지분이 비슷한 데다가 개인 최대 주주였던 신동국 안양정밀 회장이 형제 측 편을 들면서 국민연금은 또 모녀 측 편을 들고 하니 소액주주의 선택이 승부를 갈랐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즉 2024년 3월에 열린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선택이 승부의 방향성을 결정해버린 것이죠. 현재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상속세입니다. 임성기 창업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약 34.29%였습니다. 타계 후 임 사장의 모친인 송용숙 회장에게 11.7%를 상속을 했었고 나머지 자녀 3명에게는 각각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10.2%씩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가 5,407억 원이나 된 것이죠. 이 상속세는 현재까지 3년간 납부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2천억 원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모녀는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데팡스라는 사모투자회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일자는 2023년 5월 4일인데요. 이때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11.78%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 금액은 3,132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라데팡스가 이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려고 했던 자금은 이 펀드의 최대 출자자였던 새마을금고의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투자를 새마을금고가 철회하였고 이 부분은 라데팡스의 자금 조달 실패로 이어지면서 라데팡스가 인수하려고 했던 모녀의 지분은 인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데팡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IMM 인베스트먼트와 KB 인베스트먼트 등과 손잡고 지분을 공동 인수하려고 또 한 차례 시도를 했죠. 그런데 이마저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에 라데팡스는 직접 인수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데팡스는 여기에서 또 멈추지 않았어요. 라데팡스는 간접 인수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OCI 홀딩스를 끌어들였습니다. 라데팡스는 OCI 홀딩스를 백기사로 끌어들인 것이고 한미약품과 OCI 홀딩스의 통합을 자문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노선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소액주주를 설득을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실패를 합니다. 결국 한미약품의 경영권은 장남인 임종윤 씨와 차남인 임종윤 형제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럼으로써 한미사이언스의 이사진은 임종윤 사장 측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된 임씨 형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에게서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추진한 것이죠. 사실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라는 이 KKR은 굉장히 투자 쪽에 유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KKR은 연구 개발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 가치를 키운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림을 그렸고 형제는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자금을 대폭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형제는 이 부분을 개인으로서 최대 주주에 있는 신 회장에게 이 계획을 말을 합니다. KKR은 사실 예전에도 오비 맥주를 2조 3천억 원에 인수해서 5년 만에 기업 가치를 투자금의 약 3배에 달하는 6조 1,600원까지 키운 바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모녀 측 편인 이 라데팡스가 신 회장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신 회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득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신 회장은 얼마 뒤 모녀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모녀의 지분을 약 440만 주를 1644억 원에 매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니 모녀와 손잡은 신 회장의 지분과 임씨 형제의 우호 지분까지 합친 지분이 모두 40%가 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즉, 두 세력의 지분이 40%의 균등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균형을 맞춰버린, 그리고 이런 경영권 분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 신동국 회장은 누구일까요? 신 회장은 고 김성기 회장의 고향 선배입니다. 신동국 회장이 모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한미사이언스 지분 14.79%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신 회장의 행보를 보면 올해 초에는 라데팡스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의 손을 들어줬다가 지금 주가 변동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선 모녀 측의 3자 연합을 제시를 하면서 모녀 측과 한 팀이 됩니다. 이렇게 신 회장이 형제 측과 모녀 측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하는 이유는 한미약품그룹이 다른 업체의 통째로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외자 유치 방안도 결국 외국 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구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신 회장이 3자 연합을 왜 꾸렸는지 일단 신 회장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가족 간 화합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양정밀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경영총괄을 맡기고 있는 상태고, 신 회장의 아들도 한양정밀에 들어온 지 18년이나 됐지만 전문 경영인 지시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임씨 형제가 한미약품그룹을 이끌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미사이언스의 부채 문제와 대주주 소통의 문제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은 이전부터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원칙은 한미약품그룹이 다른 업체의 통째로 매각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총에서의 표대결은 정광 변경은 어렵겠지만 이사진 구도를 5대5로 만드는 것은 과반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진 구도가 5대5의 입장이 맞춰지면 양측이 최선의 결정을 위해 서로 상의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 회장의 뜻이 과연 순수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송 회장은 신 회장과 공동 경영을 발표를 했습니다. 송 회장이 신 회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일부 양도를 하면서 공동 경영을 발표한 것이죠. 송 회장이 신 회장과 공동 경영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해 한미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자 선대 회장의 뜻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공동 경영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송 회장은 이제 지분이 6.16%가 됐고 임 부회장은 9.7%, 그리고 신 회장이 18.92%의 지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한미사이언스의 단일 최대 주주로 신 회장이 등극한 것이죠. 한양정밀이 보유한 3.95% 지분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임씨 형제는 첫 번째로 임종훈 사장이 10.6%를 보유하고 있고 그 동생인 임종윤 사장이 9.9%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지분 매각의 이슈의 핵심 키워드인 이 상속세의 현재 납부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3년간 납부를 했다는 것은 연부 연납 제도를
선택한 것이고 5년 동안 상속세를 분할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송 회장과 장녀인 임주연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자녀 상속세는 각각 1,100, 229억 원과 473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장차남 임종윤 종훈 형제 역시 각각 683억 원과 259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납부기한의 마지막 연도는 2025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오버행입니다. 즉 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는 이 오버행 이슈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임종윤 사장이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9.91%. 그런데 문제는 이 지분이 주식담보대출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임종윤 사장은 주식담보대출 등 금융권에 등재된 개인 부채가 무려 1,700억 원이나 됩니다. 연간 이자만 100억 원에 다다르죠. 아내인 홍지윤 씨와 자녀들을 합한 가족 대차 비율도 보유 주식 비중의 121%나 됩니다. 물론 아내와 자녀의 보유 지분율은 크진 않지만 어찌됐건 아내와 자녀의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 비율도 121%나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대한 개인 빚과 자녀 상속세를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종윤 사장입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러다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여 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의견은 신빙성 있는 중론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작용했죠. 즉 오버행이라는 잠재적 매도 물량의 핵심은 결국에는 임씨 형제가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가 벌어질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월가황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부채를 임씨 형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신 회장의 3자 연합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경영권 분쟁은 종식되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현재 경영권을 가진 임씨 형제가 외부에서 백기사를 찾아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10월 29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경영권 물밑 싸움, 형제 측 외부 백기사 찾는다는데, 즉 임씨 형제는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큰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백기사를 찾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월가황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3자 연합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필요 지분이 66.7%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죠. 결국 양측 모두 40%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추가 지분 확보의 방법은 기존 지분을 우호지부로 만드는 것과 자금력을 동원해 고려아연같이 공개 매수를 단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고려아연같이 주가 폭등을 위한 공개 매수 가능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미사이언스 이슈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됐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번째 한미사이언스 차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시청자님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9시가 되기 전에 제가 뭘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00% 무료 급등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100% 무료 급등주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보이시죠? 11월 1일.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8시 50분, 8시 50분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포토샵에 의한 조작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왜 추천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위 1% 트레이더들이 주식들을 왜 추천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어떤 추천을 했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제가 드리는 얘기들 스킵하지 않고 시청만 집중해서 해주신다면 저는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장담을 드리고요. 텔레그램방 보시면은 실제 날짜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 지금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셔서 10초,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100%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런 종목 추천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핵심적인 한미사이언스 매매 전략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월가 황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일봉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일봉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 금요일 장대 음봉이 충격적으로 발생했죠. 그러나 한미사이언스는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상당히 더티하게 주가를 움직이는 편입니다. 첫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3일 연속의 하락의 폭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을 넘어서는 곳까지 하락하면서 오히려 상승 전까지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개미를 급격하게 떨구는 모습을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장대 양봉을 두 개를 뽑고 나서 첫 상승이 나온 시점의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두고서 이 라인을 눌림목으로 잡고 이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바로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사실 금요일 날 하락은 조금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나왔던 일봉의 캔들이 첫째 C가가 높지 않았습니다. C가의 수준이 이 정도 라인에서 형성이 됐던 데다가 라인이 이 정도 가격, 즉 전날 장대 양봉의 70 수준에서 형성이 됐던 데다가 당일 고점이 전날 장대 양봉의 고점을 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봉 형태로 종가 부분이 전일 장대 양봉의 50 부근에 형성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C가 갭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됐을지라도 이후 소액 주주연대 3자연합에 손을 든 부분이 경영권 분쟁의 종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거침없는 하락을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분봉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봉에서 금요일날 급락이 나오기 전에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습니다. 첫 번째 손절매 구간은 10월 31일 날 이 지점이 깨졌을 때입니다. 이 지점은 이번 상승에서 항상 지지를 해주던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에서 상승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손절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날 시작했을 때입니다. 다음날 시작했을 때 이 지지 라인을 받고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전날의 저점에서 오전장에 하락을 하고 나서 이런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상승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죠. 이 모습에서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전 지지라인에서 횡보가 아닌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이런 횡보는 이후에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징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한미사이언스 상승에 있어서 이 반등이 다시 나왔다가 흘렀던 이때, 그리고 다음날 다시 지지라인까지 떠서 시작했었지만 바로 하락하던 이때, 그리고 C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횡보하던 이때는 이 네 가지 지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손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사이언스의 전체적인 지지 라인들은 어디에서 형성됐을까? 일단 강력한 구간은 32,500원입니다. 물론 우리 주주님들 지금 16,250원도 충격적인 가격인데 어떻게 32,500원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수급상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주 이런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죠.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으려면 다음 주 주가가 이 장대 음봉의 몸통에서 형성이 되어야 하고 장대 음봉이 다시 장악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순차적인 양봉으로 나와서 이후 종 보이는 구간이 금요일날 종가가 저점이 되는 상태에서 최소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살아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도 살아있지만 여기서 캔들 모양을 보시면 주봉 캔들입니다. 첫 번째 양봉 이후에 양봉의 고점을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두고서 이런 상승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첫 번째 상승 지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 연대 3자 연합 지지 철회가 쉬는 주말 동안에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금일 한미사이언스 일봉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미사이언스를 예로 들어서 손절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후 현재 한미사이언스 주가 흐름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분석도 드렸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향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 정밀한 분석으로 투자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데 이런 전문가를 알아보지 못하신다면 굴러 들어오는 돈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은 자유지만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무료 급등주, 10% 무료 급등주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입장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댓글란에 보시면 이처럼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미리미리 해두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